네, 반갑습니다. 부공배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죠. 부공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비니아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서울의 사무실을 하나 이제 확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중개업이면 중개업, 일반 부동산업이면 부동산업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보는 그런 컨텐츠도 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 공배의 카페에 올라오는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업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볼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25일 날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치러졌죠, 그죠? 치러진 지 오늘 3일째인데 우리 딸도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꽤 고득점으로 이제 가채점 합격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고 나면 당분간은 좀 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중개업을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현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뭘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채점이긴 해도 이제 자격증이 나오면 내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취업을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할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로 일을 시작할지 그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하면 될지,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또 실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그 한두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또 개입될 수도 있고 각자 그분의 경험만 여러분들이 피드를 받게 되죠. 그렇다 보면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피드를 얻은 A라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준다. 강의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강사님의 이제 피드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텐데 그분의 얘기가 아무리 이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 치면 그게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봤을 때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그게 나한테는 또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입지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도 다른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저는 항상 발로 뛰어왔던 이제 스타일이라 DM을 열심히 보내고 전단을 붙이고 사람을 만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영업을 제가 펼쳐왔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과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조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얘기들 듣고 판단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겠죠, 그죠? 해서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리면 부공배 카페 네이버 부공배입니다. 검색하시면 8만 명이 넘는 현업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거의 뭐 100개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다 중개업에 관한 혹은 창업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 고민들, 경험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고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부공배 카페 오셔서 반드시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정독을 해보시라. 그러면 엄청난 스택과 노하우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이버에서 부공배 치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을 이제 치고 나서 가채점에 합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뭘 준비하면 될까?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었다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일을 바로 좀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카페에 질문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 가채점 합격 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현업 소장님들, 기업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조언을 좀 한번 구해봤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시간 합격 발표 남았죠. 그리고 증이 나올 때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그 시간도 시간이잖아요, 그죠? 뭘 하면 될까 한번 우리 소장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여비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격증 나오기 전까지 직무교육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다. 와, 화이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업에 바로 뛰어들어 봤다는 얘기죠. 곧 자격증이 나와서 내가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두 달이면 두 달, 이 기간 동안 보조원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 공격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업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커여비님 같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내가 현장을 체득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준비를 하는 이제 방법이 있겠고 이 첫 번째 안으로 커여비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소장님은 이제 저희 칭찬을 주셨는데 질문 자체가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이라서 질문을 올렸는데 아마 우리 딸아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언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자, 수성19님 50대이신가 봐요. 예, 50대이시고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50대에 시작하셔서 그래도 좀 안착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대, 60대 분들도 개업을 해서 현업에 안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 제 주변에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당근님 운전면허증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저희 딸이 이제 합격한 부분에 대한 조언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 운전면허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임장을 가면 같이 차를 타고 나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혹여 없으신 분들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엠정님 같은 경우도 중개보조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가채점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일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는 실무 현장으로 바로 적응하는 게 중요한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다른 소장님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인풋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책을 보는 거예요. 중개업은 이런 거다. 계약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이고 화이팅이 넘치고 부딪혀 보는데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라면 부딪히는 게 정답이에요. 바로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중개보조원을 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업이 어떤 업인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게 이제 나하고 맞는지를 초반부터 아예 부딪혀 보는 거죠. 일을 부딪혀 보면서 시작해야 일이 됩니다. 자꾸 인풋하면서 하기 전에 자꾸 준비 동작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도 없어지고요. 자꾸 쓸데없는 공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M정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또 어떤 분야가 맞는지도 해볼 수 있어서 맞는 부동산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부동산 이 중개업이요. 중개업소들도 상가, 주택, 공장, 원룸, 토지 다양하거든요. 종합해서 토탈로 하는 중개업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력 물건을 다루는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배후에 3천 세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위주로 할 거고요. 주변에 원룸이나 근린주택이 많으면 원룸하고 이제 상가 위주로 하겠죠. 비도심이면 이제 땅 위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주력을 해서 다루는지 공장이면 공장 그런 거에 따라서 전략과 마케팅도 달라지고요. 소장님의 성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한번 해볼 건지를 나름 정하셔가지고 한번 투입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 그 여성 중개사, 여성 예비 중개사 분들은 주로 주택, 다가구 위주로 많이 하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상가도 추천드려요. 상가 잘하시는 우리 여소장님들도 꽤 계십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중개 보수효율이 또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여지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부가 수익도 더 기대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가가 또 재밌습니다. 사실 배우는 것도 많고요. 아파트나 주거용 주택은 되게 좀 심플합니다. 루틴이 비슷한데 상가는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배웁니다. 그리고 현업, 자영업, 생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또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 중개업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중개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개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사람 간에 부딪히는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간에 돈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그런 거를 중재해주면서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해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 그런 거에 집중하시기보다 그것도 뭐 도움이 됩니다만 사람을 아는 기회입니다만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호프집을 한다면 호프집에 있으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임차인의 이야기, 임대인의 이야기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업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직간접으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위해서라면 사실 주거용 주택보다는 상가가 훨씬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거용 주택의 시장이 이제 꽤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파이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업만 따진다면 상가가 더 매력적이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서 어떤 분야가 맞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 투입돼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도심의 토지, 주택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경공매를 하면서 공장 부분에도 이제 개입이 되거든요. 공장도 이제 낙찰로 인도 과정 그리고 고객분이 컨택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많이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또 실무에 이제 다양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공장이나 토지는 많은 중개사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내가 우위를 한번 점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보셔도 된다. 토지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으신데 토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물건들은 거의 패턴이 좀 비슷해요.
주거지나 상가지역 같은 경우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지자체에 물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물건을 따로 다녀야 돼요. 비도심을 간다면 동네 이장님도 만나고 회관도 들려보시면서 물건이 접수되면 이 물건이 건축이 되나? 어떤 건축이 되지? 지자체에 물어보고 찾아보고 물건을 접수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이 돼야 돼요. 실제로 중개반답시고 물건 확보라든지 탐문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실제 우리 중개업이 상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공부만 합니다. 공법상의 제약 뭐 공부하고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은 뭔지 막 이런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 갖고는 안 된다. 물건을 받아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니 내가 모르니까 찾아볼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아 이런 용도 지역에 이런 건축이 되는구나 하고 그걸 네이버 부동산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일이 돼야 돼요. 아웃풋 하면서 일이 돼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친절한 강 소장님, 오랜 좀 이웃이기도 한데요. 보겠습니다. 그분 쫓아가가지고 연수교육 때 뵀던 분인데 계약서 작성하는 방 여쭤보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인적 인프라가 있는 분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현업이 어떤지 조언을 구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조언을 구해보는 그런 주변에 인적 인프라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라프타님 같은 경우는 우선 운전면허 준비시키면서 아마 우리 딸 합격한 거에 대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 협상 관련 책들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패턴, 상대방, 사람과 사람 간에 대응하는 이 패턴들을 보면 되게 본인이 겪어왔던 그 패턴대로 많이 하거든요. 본인의 기준된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응해도 답이 있겠구나. 내가 경험하고 해보지 못한 데 대한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하는 방법에 대한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종이신문 구독해서 시장의 흐름, 시장 참여자의 시각과 관점.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매는 현재 매입을 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럼 현재 이런 시장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 지역에 어떤 호재가, 악재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도 좋다. 어차피 중개업이라는 게 뭐 경매업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시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세나 경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좌우되고 어떤 심리로 가격이 흐름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지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자, 약수땡님 댓글 주셨고요. 유리해봄님, 자 블로그 컨텐츠 계속 올리고 중개실무 관련 독서 직접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띄워보는 게 최고다. 자, 블로그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변에 아파트 원룸만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 위주로 하시긴 하세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라도 블로그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홍보 하나도 안 하고 블로그 유튜브만 가지고 그 많은 거래를 했었고 지금 경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와 유튜브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운영의 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도 있고 꾸준히 얼마나 했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제 효과를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는 반드시 해보시라. 여러분들 중개업 안 하더라도 다른 걸 하셔도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필요하면 교육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탯을 쌓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개 실무 관련 책을 보라. 이것도 괜찮아요. 책이 뭐 간접 경험이긴 해도 또 개인의 의견이긴 해도 이것도 간접 경험의 일환이니까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뛰어보는 거예요. 책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뛰어보는 게 1순위입니다. 안 되면 2순위, 3순위로 간접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죠.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게 간접 경험이에요. 그 간접 경험을 10번 해도 내가 한번 실제 뛰어보는 것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성격과 내 스타일, 그 입지, 그 지역에 대한 피드를 바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좋은 책, 어떤 좋은 강의를 뛰어넘는 피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뛰시라. 안 되면 이런저런 간접 경험을 해보시라. 그런 우리 그 선배 중개사님들의 의견입니다. 자, 블루벨벳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합격하고 나서 책을 버려버렸대요.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책이겠죠. 근데 귀찮아도 자리 차지해도 한 권씩은 남겨두시라. 이게 들춰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험을 위한 공부긴 해도 현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였더라? 찾아봐야 될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겨두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땅끈이 과일가게님. 자, 복장 외모 체크. 와, 이거는 바로 현실적인 얘기 말씀 주셨어요. 외적인 것이 1차적인.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어학연수 갔다 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려줄 건데 자기가 벌써 그 얘기예요. 복장은 뭘 해야 되지? 정장을 입어야 되나?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나? 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 2, 3년 뒤에 할 거면서도. 이 소장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수준이 갈립니다. 단정하게 있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에 따르죠. 그것이 영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용 핸드폰 개통. 자, 업을 시작하실 일이라면 일과 개인은 철저하게 분리.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영업을 열심히 뛰면 전화가 쓸데없는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과 내가 쉬는 날은 아예 제껴버리고 업무폰을 내 일상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업무폰 따로 개인폰 따로 해서 분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공감합니다.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공공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숙지. 이거 굉장히 저도 동의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거 하고요.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떼는 거 하고 국토부 실거래법 조회하는 거 하고 그죠? 임대 수익률 계산기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사이트들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자, 대출 숙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경매업을 하는데 경매업은 필수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1주택, 2주택 취득하려면 취득이 어렵죠. 그런 대출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로 대출이 몇 프로 나오는지 뭘 보는지 개인의 신용 주택 같은 경우 DSR이 적용되니까 내가 기존의 원금이자 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이 사람이 대출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용주택 하실 분들은 정부정책 대출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좋습니다. 핸드폰 어플 활용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죠? 디스코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 나침판도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 땅을 하시는 분들 각도기 경사도 확인하는 거죠. 요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땅근이네 과일가게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다. 자, 사기 안 당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좋다. 자, 제가 경매업을 하다 보니까 경공매업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분들 명도업을 매일같이 합니다. 어제도 지금 다가구를 좀 다녀왔고 점유자분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어제 법원에 가가지고 배당 요금이 걸리신 곳에서 저희가 출력을 좀 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딱 보니까 중개사 땡땡 공인중개사였고 날인이 돼 있고 중개를 해준 거죠. 그게 임차인인데 8천만 원 좀 떼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 있고 그것보다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올 전세로 8천을 들어왔다고요. 젊은 친구인데 그걸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준 겁니다. 아마 임대인의 말만 믿고 진행을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경매 나가면 이렇게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했을 때 본의 아닌 가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의뢰인분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정확하게 숙지하고 임대인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더 조사해서 확인하고 또 나중에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 개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공부하고 키워보셔야 된다. 참고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도 다가구에 임차인들이 많으면 대충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매 나오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봐서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의뢰인이 피해 안 보게 계산을 정확하게 잘 합니다만 일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의뢰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자, 곤양이 말씀. 곤양이 투님은 올 전화 없을 때 자유롭게 배낭여행 강추 쉬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쉬실 분들 말고 바로 업을 하실 분들에 대한 질문이니까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돈 벌어 봅시다 님. 자, 본인의 경우는 실무 현장 가서 바로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투입이 되셨네요. 계약서 쓰는 법,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자, 요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거는 이제 강의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하셔도 되고, 그리고 계약서 특약도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다. 계약서에 관련해서 미리 좀 한번 써보는 게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막상 계약이 진행되면 우왕좌왕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서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실무 교육을 가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든 강의에 가서 얘기를 듣더라도 계약서 같은 경우는 잘못 써서 크게 문제된 이제 사례들이나 그런 얘기들 좀 하실 때가 있거든. 그게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계약서를 잘못 써서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긴장한 상태에 준비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실제 해보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잘못된 걸 찾아낸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계약서에 별 관심도 없어요. 금액 조금 더 깎으려고 막 한다든가 조건 조금 더 괜찮게 하려고 협상하는 경우는 있어도 계약서를 뭘 잘못 썼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나에게 문제를 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당연히 뭐 공부는 필요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계약서를 쓸 상황조차도 오지 않는 거, 이게 더 문제죠. 이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임대임차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내놓는 사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홍보. 그러니까 모든 걸 건너뛰는 게 초월하는 게 홍보입니다. 홍보. 아니면 물건 확보 같은 경우는 위치라도 좋든가 아파트 배후에 있든가. 근데 거기에 중개업소가 나만 있나요? 그러니까 플레이스만 가지고 내가 우위를 가져가기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위치가 안 좋음에도 물건 확보도 잘하고 매수자 매칭도 잘하죠. 그거는 마케팅을 잘하는 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 계약서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홍보가 돼야 계약까지 이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템 컨셉으로 밀고 나갈 건지 시장 진입 전 연구. 그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다 가고 아파트 이렇게 많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공매로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상업용 부동산 상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괜찮고 공장 토지까지도 확장을 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계약을 이제 좀 많이 못할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좀 차곡차곡 쌓이면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 거의 주거용 부동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상업용 토지, 공장, 빌딩, 어떤 분들은 모텔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숙박. 그러니까 특정 물건에 특화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도 덜하고. 자, 그 다음 개공을 할 거냐 소공을 할 거냐 그 말씀을 우리 돈 벌어봅시다 님이 주셨습니다. 요것도 현재까지 이 카페에 진행되는 논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해라. 어떤 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해서 경험 쌓고 해라. 이 얘기들 양한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개공을 해서 우왕좌왕 초반에 좌충우돌 어려움을 겪다가 자리 잡으신 분들은 개공이 맞다 하시는 분들, 또 소공을 해서 경험치를 못 얻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취업을 해도 대표님이나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저 사람 나갈 사람? 아니면 좀 더 재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계속 있을 사람인지 보면서 뒤늦게 이제 실무를 가르쳐 주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배우고 에이 내가 혼자 할래 해서 나와서 개공하니까 야 정말 많이 배워지더라. 그러니까 개공 바로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도 모르는 사람이 개공해가지고 내 실패했다. 오히려 소공을 좀 간접적으로 해봤더라면 물건 확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걸 간접적으로 좀 배우고 실무도 배우고 내가 시작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개공에서 실패하신 분들은 오히려 소공을 해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또 개공 소공을 다 해봤는데 야 소공에서 이런 경험 이런 피드를 받아서 내가 개공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공을 반드시 경험해봐라 이렇게도 합니다. 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맞아요. 성향의 문제고 상황과 시기 그리고 본인의 역량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조금 파이팅 해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개공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특정 주어진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공을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정답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된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된 분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 벌어봅시다 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SBR님, 자 저라면 지금부터 마케팅과 홍보 전략이 정말 올인하겠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위치가 특별하게 좋아서 알아서 물건 접수되고 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한 그런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거기에는 많은 중개사가 포진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위치를 능가하는 게 마케팅이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고 마케팅하고 그런 분들이 기존 먼저 시작한 분들을 이기는 걸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마케팅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의 70%입니다. 성패를 가르는 70%라니까요. 나머지 20, 30%가 본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업이든 그래요. 어떤 업이든.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맛있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는데? 바이럴을 해주려면 바이럴을 해주기가 힘들다. 더더욱 중개업은 힘들어요.
내가 충분히 잘 설명하고 안내를 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켰단 말이죠. 그게 이분이 나가서 동네방네 퍼뜨려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음식점은 어때요? 그나마 맛있었다 하면서 SNS에 올리죠. 인스타에 올리죠. 사진 찍어 올립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바이럴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요. 근데 중개업은 1도 안 돼요. 1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신규 고객이 계속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마케팅이 계속 돼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하시는 거예요. 그 네이버 부동산을 돈을 쓰면 되거든요.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그거는 돈 쓰면 되는 거고 그것 말고도 2, 3의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공장, 그 다음에 뭐 숙박, 펜션, 주택 요런 것들은요. 블로그 유튜브가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마케팅 하셔야 되는 거죠.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원룸이나 상가 이런 거는 블로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좀 그래요. 많이 물건 뺏기기도 하고 좀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힌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브로 충분히 해볼만 해요. 여전히 네이버 부동산이나 알려진 홍보 툴을 보고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제가 주거용 주택 부동산을 블로그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브랜딩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보시는 분들이 그분 것도 봐. 그러면서 직간접 홍보를 아주 잘 하시는 분도 봅니다. 마케팅 홍보 전략에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사람 대하는 법, 프로모션 하는 법. AI 접목한 업무 자동화. 좋습니다. 경쟁 우위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마케팅. SBR님의 의견 100% 공감입니다. 100% 공감. 자, 포테님은 여행 좀 다녀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요즘 뭐 여행 가기 좋은 시즌입니다. 선선해가지고. 의견 감사합니다. 자, 빅맥님. 자, 저희 딸에 대한 말씀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여행도 가는 것도 좋다. 자, 여기 마케팅 공부를 위한 유튜브 활용. 말씀 감사하고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요거는 우리 딸을 위해서 말씀 주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님? 야, 비니야, 너네 딸인데 왜 우리한테 질문해? 네가 더 잘 알잖아.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제가 또 우리 딸이 이런데 어떠세요? 이런 질문으로 또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채점 합격이 위해 뭐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조언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빅맥님이 또 답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물건을 중개할지 중개 물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 아파트를 할 거냐, 원룸 다가구를 할 거냐, 상가를 할 거냐, 공장을 할 거냐, 토지를 할 거냐, 그죠? 뭐 빌딩을 할 거냐, 뭐 숙박업을 할 거냐, 기타 특정 물건을 다루는 걸 할 거냐, 뭐 그런 걸 고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려면 이제 책이나 유튜브나, 그죠? 간접 경험을 해보는 필요가 있겠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죠? 자, 빅맥님 말씀도 서로 다른 전문성과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건 종류별로 홍보하는 방법과 전략도 다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소공으로 일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이 말씀 공감하고요. 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매물 종류를 결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봐라. 현업에 한번 투입돼봐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파부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 교육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곳 찾기. 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할 것 같으면 교육 빨리 받아라 이 말씀이죠. 먼저 이제 하고 싶으면 준비를 먼저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가면 상가, 주거용이면 주거용 해서 어떤 물건을 다룰지를 선택을 미리 해라. 앞서 우리 소장님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하고 좀 대동소이 같은 의견이죠. 자, 유튜브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대충 맛보기를 한번 해봐라. 유튜브가 요즘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직간접 이야기들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지역 어디서 하겠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할 거냐, 혹은 물건 범위를 확대해서 좀 해볼 거냐, 이 얘기도 물건 어떤 걸 할 거냐와 더불어서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고, 자, 그 지역에서 본인이 주로 취급하고자 하는 매물에 대한 경쟁자들,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지역에 4,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저기서 아파트 이제 분개거래 한번 해볼까 하면 거기에 매물로 내놓은 중개사분들의 홍보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어떤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고 있는지,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지, 유튜브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 내용은 또 뭐라고 썼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경쟁자들 순위 매겨보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순위대로 소공 지원해보기. 현업에 투입해라. 일파부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고요. 실무를 시작해야 된다. 자, 우리 현업에 계시는 분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예요? 간접 경험보다 일단 드립다 밀어봐라, 시작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용기 가지고 해봐야 된다. 간접 경험도 좋지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심플우먼님,
막상 현업에 있어 보니까 시험만 하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공부는 정답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쉬웠던 거구나. 그러니까 점수 딱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요것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현업은 안 그렇다. 내가 다 만들어 가야 돼요. 정답이 없어. 나한테 맞는 방식과 요령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해보면서 깨지면서 피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초반에 어렵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쉬어줘야 된다. 충분히 쉬어라. 그 다음에 여행도 가시라. 아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 그런 좋은 말씀 주셨고요. 실무 관련 책을 봐라. 그 다음에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강의나 강사 찾아봐라.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고가의 강의들 있잖아요. 수백만 원씩 하는 거. 거기에 좋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비용을 쪼개가지고 여러 전문 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라고 본인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거나 요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그 강의만 들어보시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 경험상 그래요. 자, 초보 공인중개사끼리 협업하거나 정기 모임 가는 것도 큰 도움 됐어. 이거 도움 되죠. 그래서 제가 고액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더라고. 강의도 강의인데 거기에 나는 인강만 듣고 합격을 해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으쌰으쌰 내가 초반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면서 같이 시작한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힘도 받고 그러려고 고액의 부동산 중개 관련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꽤 많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임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현업을 하다 보면 그때 교육을 받았던 혹은 중개업 초기 개업을 위한 그 모임들은요. 뒤에 별 커뮤니티가 사실 안 됩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중개업을 하면서 현업에 계시는 주변 소장님들이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배웁니다. 초반 시작할 때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창업을 위한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업을 위한 강의를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초기에만 위로가 되고 직간접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현업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포지셔닝에 맞게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큰 비용과 큰 에너지를 써가면서 거기에 몰두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챗 GPT, 유튜브 영상, 블로그 꾸미기, 마케팅 공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 소장님들. 그게 뭐예요?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개업이 되냐 안 되냐 중개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마케팅을 할 줄 아느냐 남과 차별화되게 하느냐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잘하느냐 이것이 7, 80% 결정냅니다. 내가 계약서를 쓰고 손님을 응대하고 요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중개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다 밀어냈습니다.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제 매매만 했거든요. 다 밀어내는데 왜 그렇게 밀어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밀어도 딴 사람 전화 오니까 마케팅이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배짱인가? 저 물건이 괜찮나?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아파트나 원룸이나 물건 딱 보고 1, 2배 깎고 계약하겠다. 뭐 이런 물건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비도심의 토지, 일반 주택, 단독주택, 시골집, 시골 창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좋은 거는 같은데 저 사람이 업적 배짱지기면서 나오는 거야.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하는 식이니까 나는 서비스를 좀 더 하고 대우를 해줘 이러면서 오는 이제 매수자, 컨택자들이 많은데 저는 아예 그냥 밀어버렸거든. 대략 설명드리고 합격하고 말게 마세요. 두 번 전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내놓은 물건 나 아니라도 팔 때 있나 보다. 물건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마케팅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중개업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한두 명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 성사를 읽어내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안 하면 옆 부동산이 할 것 같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원룸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두룸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합니다. 계약합시다 합시다. 물건 좋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니 계약하려고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재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런 얘기기도 하고. 내가 서두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케팅을 하면 좀 덜 서둘러도 됩니다. 그게 마케팅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마케팅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개공할 거냐 소공할 거냐 방향성 고민해보기 좋습니다. 영업 대상 지역. 내가 상가를 하고 싶으면 이 지역이 상가 가리가 많이 되더라. 사업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인테리어 새로도 하고 이 지역이 많이 되는 곳이네. 그럼 여기에 중개업소가 얼마나 있지? 어떤 소장님이 어떤 홍보를 하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많은 소장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들이 대동소이하죠. 요약하자면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을 못할 때 간접 경험, 책, 유튜브, 강의 이런 거 섭렵해 보시는 거 괜찮은데 그걸 능가하는 게 뭐 직접 현업 중개사님에게 조언 듣고 얘기 들어보는 거. 요즘은 중개사님들이 조금 그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할 일이 많이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지역 따라 물론 다르기도 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있으신 소장님들이 많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3만 5만 원 상담료 들고 와서 상담비를 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조언도 구하고 그냥 가서 부동산 궁금해서 왔습니다. 뒷방 맞습니다. 저는 답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열받죠. 내 시간을 갉아먹는데. 근데 공손하게 와서 상담료도 주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 저는 답변 드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적 인프라가 없어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라. 여건이 더 된다면 바로 취업을 해봐라. 보조원도 괜찮아요. 아까 보조원으로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딪힘에 대한 용기가 없거나 그런 인적 인프라 준비가 안 되면 간접 경험을 해보셔라. 특히 마케팅, 그죠? 마케팅 공부, 계약서 공부 이런 거 좀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마케팅이 우선입니다. 다른 걸 능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런저런 넋두리를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채점 합격 이후에 뭐하지? 현업에 계신 중개사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개업 하실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 부공배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강의보다 어떤 경험보다 다양한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중개업 관련 또 중개업을 넘어서서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